자,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제목 슬라이드가 보이는데 슬라이드 화면에서 여기 제목을 입력하십시오를 클릭하시면 커서가 생깁니다. 이 커서 있는 데다가 일선 건화물 온라인 마켓 사업 소개를 적을게요. 엔터. 그리고 부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이 밑에를 클릭하시고 여기다 건화물닷컴을 적을게요. 건화물닷컴 적을 때 얘가 대문자로 바뀌는 거는 원래 이게 입력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라 그냥 두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소문자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 글상자를 선택하시고 여기 AA를 눌러서 소문자로를 누르시면 모두 다 소문자로 바뀔 거예요. 작성하셨다면 이 제목 부분에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면 이 텍스트 상자의 가장자리 외곽선이 보일 겁니다. 여기를 잠시 클릭할게요. 그럼 아까랑 다른 점은 이 안에 커서가 깜빡이던 게 이 테두리를 찍으니까 커서가 깜빡이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돼 있던 게 이 텍스트 상자 테두리를 찍으니까 실선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텍스트 상자가 선택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서 워드 아트 스타일은 여기 빠른 스타일을 클릭해서 채우기 검정 텍스트일 윤곽선 배경일 진한 그림자 배경일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이름이 떠요.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온라인 마켓 사업 소개만 블록 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시고 홈 탭에서 글꼴을 HY 헤드라인 M으로, 이거 전체 다 바꿨구나. 일단 다시 요 가장자리 테두리 한 번만 찍어 놓을게요. 자, 글꼴을 HY 헤드라인 M으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글꼴에서는 HY 헤드라인 M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HY 헤드라인 M. 그리고 여기 온라인 마켓 사업 소개라는 글자 부분만 범위를 잡으셔서 글꼴 크기가 지금 60이 아니라 이 부분을 32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 60 대신에 32를 적고 엔터 칠게요. 부제목의 텍스트 상자 외곽선을 클릭해 볼게요. 여기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부제목의 텍스트 상자가 보일 거고, 가장자리에 이 외곽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글꼴 그룹에서 글꼴은 아까 고르셨던 HY 헤드라인 M으로 설정을 하고요. 글꼴 크기는 24로 두래요. 지금 24가 맞으니까 그대로 두면 되겠죠. 여기 텍스트 그림자를 요 S자 모양을 눌러주시면 글자에 살짝 그림자가 생겨요. 그렇게 하고 여기 가라고 되어 있는 게 글자 글자 색깔인데 이 부분을 눌러서 흰색 배경일로 설정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자가 지어있는 흰색 글자가 됩니다. 자, 일단 부제목 부분에 그림자가 들어갔긴 하지만 그렇게 또렷해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55페이지 5번인데요. 부제목의 그림자 효과를 선명하게 주기 위해서 그리기 도구 서식을 잠깐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워드 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 그림자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그림자 모양이 나옵니다. 여기서 맨 밑에 있는 그림자 옵션을 누르면 내가 원하는 수치에 따라서 그림자 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옆에 이렇게 메뉴가 뜬 거 보이시죠? 자, 옆에 이렇게 도형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텍스트 옵션의 그림자에서 여기 투명도가 보이실 텐데요. 현재는 57%로 되어 있죠? 요 값을 20으로 고쳐보면 20만큼만 투명해지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 되셨으면 요 옆에 X 누르면서 닫으시면 돼요. 투명도가 바뀌었으니까 원래 그림자가 이렇게 연하게 있다가 투명도를 20으로 조절함으로써 그림자가 진하게 바뀌어졌겠죠. 그림자의 진하기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텍스트 상자가 글자는 조금밖에 없는데 꽤 커요. 그러면 우리가 배치하기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요게 가장자리에 요 원 있는 거, 요게 이제 크기 조절 상자라고 하는데요. 이 값을 조절해서 내가 적당한 정도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은 내가 글 상자를 배치하기도 훨씬 쉬우시고 아마 조절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 끝에 있는 이 조절점을 끌어서 여백을 줄여보세요. 이게 없어져 버렸네. 저장하실 땐 파일에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찾아보기에 문서, 저번에 우리 본인 이름 폴더 만들었었죠? 그래서 해당 폴더를 따다 들어가셔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좀 전에 저장했었기 때문에 덮어 쓸 거냐 묻는데 만약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얘 누르시거나 아니면 내가 덮어 쓰지 않을 거면 파일 이름을 조금 바꿔서 저장하시면 돼요. 자, 저장 한번 해보세요. 요 창을 좀 닫겠습니다. 파일에서 닫기. 지금은 58페이지 스텝 1의 배경 이미지 삽입하기예요. 자,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 저희 이름 폴더 안에 쓱싹 파워포인트 있죠? 쓱싹 파워포인트에 예제 파일, 구강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구강에 pptx를 열면 사실 좀 전에 우리가 했었던 제목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거기서 바로 작업해도 되지만 그냥 파일 불러오는 거 연습해보고자 다시 이렇게 작업을 열어와 봤습니다. 슬라이드 요 바깥에 요 배경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그러면 배경 서식이라고 있어요.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배경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채우기 그룹에 있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무슨 질감이 다른 질감으로 이렇게 채워지죠. 질감으로 채울 게 아니라 우린 그림으로 채울 것이므로 밑에 다음에서 그림 삽입에 있는 파일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 삽입이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났나요? 여기서 예제는 우리 문서에 본인 이름 파워포인트 폴더로 있었죠? 여기를 따닥, 여기 안에 저장했던 쓱싹 파워포인트에 따닥, 예제 파일 중에 하나니까 따닥, 구강에 따닥, 배경 JPG가 보일 거예요. 요걸 선택하시고 삽입 아니면 따닥. 그럼 이렇게 일성 건어물의 배경이 건어물 사진으로 깔렸어요. 여기다가 우리가 도형을 넣고 싶어요. 그래서 홈 탭에 있는 그리기에 있는 도형을 클릭한 후 여기 사각형 그룹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골라줍니다. 그리고 글씨를 덮게 끌어서 드래그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색깔을 바꾸기 위해 이 도형을 그려 선택을 했다면 위에 그리기 도구라는 정황대 보일 거예요. 그리기 도구에 서식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도형 채우기를 클릭해서 주황 강조이 50% 더 어둡게로 고를게요. 얘 이름이 주황 강조이고 여기서 50% 더 어둡게가 이 밑에 있는 요 도형이에요. 자, 이렇게 눌러서 색깔을 채워보세요. 자, 현재 테두리가 파란색으로 있기 때문에 요 도형 채우기 밑에 도형 윤곽선을 클릭하시고 윤곽선 없음을 골라주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4번인데요. 같은 도형을 하나 더 생성하기 위해서 이 삽입된 도형이 선택된 상태로 컨트롤 D 누르시면은 도형이 하나 똑같이 복사가 되겠죠? 그러고 도형 윤곽선을 눌러서 테마색에서는 흰색 배경 1을 골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도형 윤곽선을 클릭하셔서 두께를 좀 조절할 건데 4의 2분의 1pt로 좀 두껍게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에 점선 모양을 줄 거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을 선택하셔서 대시를 둥근 점선이라는 걸 골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점선 모양으로 바뀌었죠. 자, 바꿔보셨나요? 그러면 얘가 이제 옆으로 삐져나가 있으니까 이 편집한 점선의 도형에 가장자리 보시면 크기 조절 박스 있었죠? 요걸 끌어서 크기를 이렇게 예쁘게 조절을 해줍니다. 이 정도면 이쁘겠네요. 네, 크기를 좀 줄여주시면 돼요. 안쪽에다 테두리 주려는 거였으니까.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르시면서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원 있죠, 요 테두리, 사각형. 얘도 같이 선택하시면 두 개의 도형이 선택이 됐을 거예요. 이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그룹화의 그룹이 있습니다. 한번 눌러서 설정할게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도형으로 바뀌어요. 자, 이제 넘겨서 62페이지 7번이에요. 그룹화된 도형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래요. 근데 만약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 잘 안 눌리시는 분들 있다면 위쪽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 뒤로 보내기에 맨 뒤로 보내기를 하셔도 돼요. 자, 요거 도형을 뒤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도형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뒤로 보내기에 맨 뒤로 보내기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셔도 돼요. 하나만 보낼 거예요. 지금 요게 지금 테두리 치워놓은 거 있죠? 요거랑 지금 요 갈색 도형은 같은 도형으로 그룹을 묶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뒤로 보내기 하면 이 두 도형이 둘 다 맨 뒤로 이렇게 가게 돼요. 한번 맨 뒤로 보내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여기 도형이 있어요. 여기 도형을 선택을 해서 직각삼각형을 고르시면 돼요. 혹은 홈 탭의 도형도 괜찮아요. 똑같아요. 여기 직각삼각형을 고르시면 됩니다. 선택하셨다면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서 그려주시면 직각삼각형이 그려질 거예요. 자, 삼각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그리기 도구 서식에 보시면 여기 도형 채우기를 검정 텍스트 1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밑에 있는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골라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삽입되어 있는 도형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도형 서식이 나옵니다. 혹시 도형 서식을 꺼내기 어려우신 분은 이 도형이 선택되어 있을 때 도형 스타일 옆에 이런 표시 있죠? 여기를 누르셔도 도형 서식이 나오기는 해요. 옆에 도형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64페이지 11번인데요. 도형 옵션의 채우기에서는 밑에 여기 투명도 보이시죠? 이 투명도를 45%로 설정하면 이렇게 연하게 배경이 보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을 클릭한 후에 이번엔 선을 그릴게요. 여기 도형에서 선, 그 다음 직각삼각형 위에다 끌어서 이렇게 사선으로 선을 그려줍니다. 도형 윤곽선은 흰색 배경 1로, 도형 윤곽선의 두께는 3pt, 그리고 도형 윤곽선의 대시는 둥근 점선, 이렇게 맞춰보세요. 다시 도형 윤곽선에
화살표 스타일 중에서는 맨 끝에 있는 화살표 스타일, 요 두 번째 걸로 했네요. 끝에 두 번째. 화살표 스타일 10번으로 설정하시면 이 끝에가 마름모 모양으로 바뀌어서 설정이 됐을 거예요. 지금 선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Shift를 누르면서 여기 있는 삼각형을 찍어주시면 선과 삼각형 둘 다 선택이 됐을 겁니다. 단축키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원래 이 두 개가 선택되어 있을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아까처럼 그룹을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잘 모르겠다 또는 오른쪽이 잘 안 눌린다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 그룹화를 하시거나 단축키는 컨트롤 G예요. 그러면 그룹으로 묶였을 거예요. 그게 삼각형이 선택된 건지 사각형이 선택된 건지 어떻게 알아요? 보면 알죠? 얘가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Shift를 누르면서 우리가 삼각형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삼각형 두 개가 선택된 상태였겠죠. 여기 보면은 크기 조절 상자를 보시면 되잖아요. 얘가 크기 조절 상자가 보면은 상자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일 뿐이고요. 잠깐 그룹을 풀어서 보여드리면 이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선택을 할 수가 없거든요. 배경이니까 어차피. 그죠? 얘는 배경이니까 어차피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요 선하고 Shift 누르면서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한 상태고 이거를 컨트롤 G로 그룹으로 묶은 겁니다. 그 삼각형만 선택을 한 건지 그 배경 그거는 선택이 된 건지. 아까 말씀대로 배경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배경은 아예 선택이 안 돼요. 아까 제가 찍어서 보여드렸잖아요. 잠시 다시 그룹을 풀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아무것도 선택 안 했죠? 배경 제가 클릭해봤자 선택이 안 돼요. 배경으로 그냥 씌워놓은 거지 여기다 그냥 그림을 넣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선택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선을 찍고 Shift 누르면서 삼각형을 같이 선택을 한 후에 컨트롤 G 하면 그룹으로 묶여요. 그리고 얘를 뒤로 보낼 거니까 여기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뒤로 보내기에 맨 뒤로 보내기 하면 제일 뒤로 가겠죠?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저장할 거니까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찾아보기에 가셔서 본인 폴더 있죠? 저는 문서에 제 이름 파워포인트라고 지었으니까 해당 폴더로 가서 구강이란 이름으로 그냥 저장할게요. 저장. 요거 창은 잠깐 닫을게요. 파일에서 닫기. 그리고 새로 우리가 창을 열어올 건데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어주세요. 자, 일단 제목 슬라이드에 보시면 제목을 입력하세요, 부제목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지우고 싶어요. 그럼 이 바깥쪽에서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선택하시고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두 개 제목 지워주셨어요? 그러면 홈에서 그리기, 여기 도형에 보시면 사각형에 직사각형이 있어요. 요거를 끌어서 반절 정도 이렇게 채워 놓도록 할게요. 사각형을 그리셨다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을 눌러보시면 도형 채우기가 있죠. 여기서는 검정 텍스트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자리 윤곽선이 없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눌러 놓을게요. 자, 물방울을 그리는 거는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의 물방울이 있어요. 이걸로 끌어서 그려주시면 됐었고, 색깔은 요 도형을 그리면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있죠.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강조 5에 50% 어둡게로 골라달라 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설정을 한 거예요.
물론 여기에 테두리가 있어요. 근데 테두리를 없애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만들 거예요. 자, 얘를 복사하는 건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제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책에서는 크기부터 맞추고 윤곽선을 설정하긴 했어요. 그러면 크기를 내가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윤곽선을 흰색, 두께를 4의 2분의 1 pt, 그 다음에 대시를 긴 파선 이렇게 골라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두께를 먼저 하시든 크기를 먼저 조절해서 맞추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삽입에 도형해 보시면 선 있어요. 선 선택하시고 요 끝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 보여요? 회색 동그라미들. 여기 회색 동그라미 보이는 위치에서 누르시면서 끌어서 요 반대쪽 회색 동그라미 쪽까지 놔주시면은 이렇게 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도형 윤곽선도 흰색 배경 1로, 그 다음 도형 윤곽선의 두께는 3pt로 설정을 할게요. 자, 일단 글꼴은 빙그레체, 글꼴 크기는 54포인트, 워드아트 스타일은 채우기 검정 텍스트 1, 윤곽선 배경 1, 진한 그림자 방조 1을 선택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글씨를 적을 건데요.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를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우리가 글 상자를 선택해서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저는 텍스트 상자를 골라서 적어 볼게요. 글씨를 쓰고 싶은 위치를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일단은 배경 부분을 클릭해서 하거나 아니면 드래그 하시면 돼요. 만약 텍스트 상자를 여기다 쓰시겠다 하는 경우는 끌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그냥 여기다가 써서 옮기겠다 하시면은 텍스트 상자를 그냥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커서가 생길 거예요. 여기 일성 건어물 적어 볼게요. 블록 지정하시고 글꼴은 빙그레책, 그 다음에 글꼴 크기는 54포인트, 그리고 워드아트 스타일은 채우기 검정 텍스트 1, 윤곽선 배경 1, 진한 그림자 강조 1로 설정해 주세요. 그리기 도구 서식에 보시면 여기 워드아트 스타일이 있고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이름이 뜨죠? 요거네요. 그래서 끌어서 배치. 자, 뭔가 집어넣는 건 삽입에 있었죠? 삽입에 그림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강 폴더에 있는 요 새우 아이콘을 삽입, 그러고 끌어다 이렇게 배치하시면 돼요. 역시 네, 삽입의 그림 물고기 아이콘도 삽입하셔서 끌어다 배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누르셔서 우리 폴더 있죠? 본인 이름 파워포인트 폴더 따닥 하시고 여기다 이름은 이거 뭐죠? 일성건어물 2번 이렇게 해서 적을게요. 자, 여기까지 하셨다면은 이제 이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